자, 다시 한번 이제 통계라는 것은 통째로 다 센다 이런 느낌으로 읽어 달라 그래서 단어를 읽을 때마다 센다. 지금 세는 거에서 멈추지 않고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것까지가 요긴하게 쓰이기 때문에 평균, 분산, 표준의 편차 이렇게 얘를 구하는 것까지를 통계하는 거다라고 좀 알아줄 수 있겠니? 물론 조금 약간의 오해를 담았지 일부러. 그래도 처음 개념을 잡기엔 이 오해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자, 이 유리병 속에다가 통계는 뭐 하는 거다? 일단 평균과 통째 분산과 표준 표준 편차. 편차까지 기본적으로 구하는 그런 거. 그래서 이제 내가 오늘 만난 어떤 집단의 특성을 이걸로 설명하는 거죠. 내가 오늘 조사한 이 집단은 평균이 얼마고 분산이 얼마고 표준표가 얼마인 그런 표준 편차가 얼마인 집단이에요. 이렇게 집단의 특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 단어 정리할게. 평균이란 말은 원래 이제 그 average라는 말을 쓰잖아. 근데 그거는 mean이라고도 쓴단다. 평균. 또 expectation이라는 말도 써요. 그래서 평균을 의미하는 단어가 좀 많아. 요거를 본따서 small m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기에서 e라고 부르기도 해. 때로는 2의 x 이렇게 부르기도 해. 평균을 말하는 단어야. 이것은 x를 가지고 만든 평균이라고 읽어주면 딱 맞겠어. 자,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분산부터 이런 거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평균은 다 더해서 나누기 하는 거 알지? 네, 별도로 얘기 안 할게. 분산이란 자 값이 별량이라고도 불러. 값이 있으면 평균이 세상에 존재할 거야. 얘네들의 평균은 2예요. 그럼 편차는 얼마일까요? 빼고 y 빼고 뺍니다. 편차 각각 즉 평균과 값의 차이. 값에서 평균을 뺀 게 편차야. 그래서 편차를 구할 때는 이렇게 빼보고 이렇게 빼보고 이렇게 빼보는 걸로. 자, 이제 분산을 구할 거야. 이제 드디어 편차를 제곱을 해서 더해가지고 개수만큼 나눈 게 분산이에요. 분산이 뭐라고? 편차를 제곱한 걸 더해서 3으로. 그렇지. 그게 분산이야. 분산은 편차의 제곱에 평균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어. 편차의 제곱에 평균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연습해보자. 1, 2, 3, 4, 5 값이 있어. 평균은 얼마지? 3 3이에요. 그럼 편차는 y 1 음, 0 1 2 그렇죠. 자, 이제 분산 구해보자. 제곱을 해서 5로 더하기를 해서 9로 나눠주면 그게 바로 분산이란다. 여기까지가 핵심이야. 그럼 표준 편차는 뭐냐? 표준 편차는 분산을 구했잖아. 루트를 씌워주면 그게 표준 편차야. 자, 분산은 뭐다? 미안. 표준 편차는 분산의 루트를 씌우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줄래?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그러니까 분산이란 평균이랑 값의 거리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를 알고 싶어서 만든 거야. 값과 평균의 뭐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평균을 낸 거거든. 원래는 제곱의 평균을 낸 거지만 일단은 좀 오해를 무릅쓰고 좀 더 명쾌한 개념을 좀 마음속에서 좋은 선입견 하나를 좀 가져줬으면 해서 분산이란 값과 평균의 거리야. 그러니까 분산이 크면 평균으로부터 값들이 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그런 뉘앙스를 우리한테 풍기고 있고 분산과 평균이 분산이 작으면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값들이 가까이에 있는 겁니다. 알겠음? 그렇게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구나. 이런 느낌이야, 항상.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이렇고. 자, 넘어가서 이제
통계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확률 분포를 구할 계획이야. 분포라는 건 원래 함수와 같은 뜻이야. 함수란 그러니까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대응하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거든. 관계야. 그래서 꼭 그래프가 있고 그렇지 않아도 되지만 뭐 그래프 그릴 수 있으면 그릴 수도 있고. 근데 오늘 무슨 분포냐 하면은 그 내가 뭐 주사위가 동전이 한 번 앞면이 나왔으면 좋겠어. 그럼 그럴 확률은 2분의 1이거든. 동전을 하나 던질 때, 두 개 던질 때 두 번 다 앞면이 나왔으면 좋겠어. 그럼 4분의 1이잖아. 그치? 요게 바로 분포야. 요게. 둘 사이를 연결 지어주는 어떤 관계. 그게 분포야. 근데 좀 추상적이야, 이게. 이게 옳은 얘기인데, 이게 좀 추상적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확률에 관심을 갖고, 또 확률이 나오게 해주는 또 요상한 값에 관심이 좀 있었거든. 그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게 바로 확률 분포거든. 분포. 근데 저렇게 얘기하면 좀 추상적이니까 자 그냥 쌤이랑 약속 하나 할게. 당분간은 확률 구해 놓은 값이라고 좀 오해를 해줄래? 분포랑 확률을 구해 놓은 거요 이렇게. 그래서 누가 그러면 이런 번역이 가능해. 누군가가 확률 분포 표를 구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지. 확률을 구해 놓은 표를 만들자 이렇게. 확률을 구해 놓은 표를 만들자. x에는 1, 2, 3, 4 뭐 이런 게 있으면 뭐 의미를 뭐라고 부여할까 우리? 동전을 4개 던지고 있는데 동전을 몇 개를 던지고 있어? 네. 4개를 던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몇 번 앞면이 나와? 한 번 앞면이 나오는 거 확률 구하면 되고 2번 앞면이 나올 확률 구해주면 되고 3번 다 앞면이 나올 확률 구해주면 되고 4번 다 앞면이 나올 확률을 구해주면 돼요. 이렇게. 그럼 내가 지금 확률 분포를 구했구나. 확률을 다 구했구나. 그냥 그런 식으로 일단 오해를 좀 해달라는 거야. 당분간. 그래서 그게 편안해지면 그때 차를 갈아탈게. 근데 원래 분포는 함수란 뜻이고 대응관계고 막 뭐지 막 이렇게 좀 여기 약간 들으면 그런 느낌을 많이 갖더라고. 이게 좋으면 처음부터 이렇게 해. 왠지 좀 아리송한 느낌이 들지? 그러면 일단 이걸로 한번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봐봐. 여기가 다 확률이에요. 확률 1일 때 확률, 2일 때 확률, 3일 때 확률, 4일 때 확률을 계산해 놓은 곳이야. 잠시 익숙해질 때까지만 약속을 좀 하도록 합시다. 네, 그래서 확률도 구하고 표도 만들고 참 많은 걸 지금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x를 뭐라고 부르냐면 x를 확률 변수라고 불러. 여기서 변수라는 말은 문자 말하는 거 문자. 그리고 x에는 1이 들어갈 수도 있고 2가 들어갈 수도 있고 3이 들어갈 수도 있고 4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1, 2, 3, 4는 x에 대입할 수 있는 값들이야. 얘가 확률 변수고 얘는 확률 변수의 확률 변수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이야. 들어가면 확률이 나오지 뭐. 2에 해당한 확률 구하고 3에 해당한 확률을 구할 거야. 그래서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냐 하면 지금 상황을 그대로 다시 기호로 쓰면 여기를 라지 x라고 여기를 이렇게 쓰는 거를 x1, x2 이런 식으로 쓰는 걸 좋아해요. 여기 확률이 온 거죠. 그래서 x가 i가 될 확률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 x가 색깔 칠해줄까? 여기 있는 이 x가 x1이 될 또 x2가 될 x3가 될 x4가 될 n이 될
확률, 이게 확률이란 뜻이에요. 그걸 구하면 여기에 x가 x1일 때의 확률 이렇게 쓰고, 그 옆에 있는 x가 x2일 때의 확률, 그 다음은 x3일 때의 확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x4일 때의 확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럼 이쪽은 n일 때의 확률이다, 이렇게 말하면 끝. 됐니? 네. 그거를 줄여서 또 다른 말로 px1, px2, px3, px4 이렇게 얘기하기도 한단다.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좀 굳세게 먹어야 돼. 안 그러면 헷갈린다고 해서 좀 하여튼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거든. 이런 기호를 써서 사람들이 여기 우리가 얘기한 거를 표현합니다 하는 걸로 이제 뭐 자주 써봐야지 뭐. 사용하다 보면은 금방 익숙해질 확률은 되게 더 높아. 자, 그 다음에 이제 통계 계속 가자. 아까까지 확률 분포 얘기하고, 확률 분포 얘기하고, 확률 변수가 무엇인지 얘기하고, 기호 조금 배웠어. 이런 기호로 표현할 거야.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통계에서 되게 중요한 세계관을 우리가 익혀야 돼요. 세계관이라고 말이 거창한데 그냥, 그러니까 이 나라의 문화를 배워야 되는 거야. 이 나라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생각하는 습관이 있는가, 이런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세상에서는 셀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한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거든. 셀 수 있다는 것을 말로 이, 산, 셀 수 없는 것을 연, 속이라고 전문적으로 부르기로 했고, 이산과 연속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는 셀 수 있다고 얘는 셀 수 없다란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확률 계산을 할 때, 지금 이제 우리가 통계는 통계지만 확률을 가지고 이제 하는 그런 통계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확률 통계야, 여기가. 그래서 확률 계산을 할 건데, 이제 확률 계산이 좀 필요한데, 이때 확률 계산할 때 셀 수 있는 애들도 있잖아. 종류별로 확률 계산하는 게 틀렸어. 너 주머니에서 공을 꺼낼 때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과 동전을 던져서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이 좀 많이 달라. 이렇게 들여다보면 동전을 여러 개 던지는 것도 있지만 동전을 또 하나만 던질 수도 있고 여러 개를 던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때는 곱셈 법칙 안 쓰잖아. 근데 이때는 곱셈 법칙을 쓰잖아.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첫 번째 상황은 우리가 베르누이 상황이라고 불러요. 뭔가 딱 하나가 있다. 이거 아니면 저거다, 이제. 이런 거 베르누이 상황. 여러 개를 막 던지고 할 텐데 그 하나하나는 베르누이 상황이야. 무슨 얘기냐면 이거 아니면 저거밖에 확률이 없어. 경우가 없었잖아. 이것도 이거 아니면 저거, 이거 아니면 저, 이거를 와장창창 이렇게 모아놓고 여러 번 하는 거, 이것을 이 항이라고 이름 붙인 상황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상황별로 이름을 붙여놔요. 왜? 확률 구하는 방법이 그때그때 다르거든. 이렇게 주머니에서 공을 뽑는 이런 상황을 다루는 것을 초기하라고 불러 놓습니다. 이렇게 내가 아까 세 개를 보는 안목이 있다 그랬지, 그지? 베르누이란 도시가 있고, 셀 수 있는 것 중에서도 베르누이란 도시가 있고, 이앙이라는 도시가 있고, 초기하란 도시가 있어서 얘네마다 각각 특색이 달라. 확률을 구하는 공식이 다 달라. 이런 전체적인 큰 틀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연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연속인데 뭐 그런 거 있잖아. 그 뒤로 갈수록 점점점 일어날 확률이 커지는 그런 상황이 있어. 뭐가 그러냐면 뭐 전자제품 만들었는데 불량품이 나오는 확률, 당연히 시간이 오래 가면 갈수록 물건이 낡아서 그러니까 망가질 확률이 좀
높은 거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평균 근처에 사람들이 죄다 몰려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외에 멀리 멀리에는 별로 없어. 평균 근처에. 실제로 이런 일이 우리 생활에서 가장 많이 아마 보이게 될 거예요. 그게 뭐가 있지? 뭐 키를 재도 저렇고, 몸무게를 재도 저렇고, 심지어 시험을 봐도 저런 일이 되게 많이 일어나. 어. 그래서 이 상황은 지수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얘를 정규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서로 특색이 달라. 포화송이라고 이름이 붙어있는 상황도 있어. 여러 가지가 더 있어. 세 개를 나누는 거야.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셀 수 있는 사람과 셀 수 없는 사람들은 또 각각의 특색에 맞게 이런 상황. 그러니까 베르누이란 이름을 붙여놨는데 그게 무슨 내용인지는 너가 알 필요 없어. 이름을 붙여놓는 초기화란 이름을 붙일 만한 상황이 있다는 거야. 지금은 이것만 강조하고 싶어. 고등학교 때는 요거밖에 안 배워. 요거. 다른 애들은 대학 가서 배워라. 고등학교 땐 이거밖에 안 배워. 다른 애들은 이름을 아예 잊어버려도 괜찮아. 그냥 그런 게 있다라는 것만 오늘은 좀 중요하거든. 내 말 이해 가니? 나중에 너가 대학 가서 더 많이 배우면 저것들 이제 잘 알아야 돼, 그때는. 여기까지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이었어. 셀 수 있다, 셀 수 없다. 그래서 셀 수 있는 상황 중에서 우리가 책에서 배우는 건 이항이라고. 한 번 한 번 던질 때마다 성공 또는 실패밖에 없는, 경우가 두 가지밖에 없는 그 실험을 계속 연이어서 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이항이라고 붙인 상황이 되는 거고, 셀 수 없는 것 중에서 우리가 오늘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울 건 바로 정규라고 부르는 상황을 배우게 될 거야. 네, 이렇게 이항을 영어로 바이노미얼, 정규는 노멀 이렇게 부른답니다. 평범하고 되게 보기 흔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 바이노미얼이란 바이는 두 개 있다, 그지? 바이시클도 이제 자전거잖아. 바퀴가 두 개 있어서 네임이 두 개 있다 이런 의미 정도로. 여기서 이름 이제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어떤 최소의 대상이 두 개 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항이라는 게 경우의 수야. 아까 내가 그랬잖아. 이거 아니면 저거밖에 없는 그런 베르누이 상황을 이렇게 합쳐놓은 게 이항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것 같아. 내 말 이해 갔냐? 네. 저런 거 배울 거야. 이렇게 셀 수 있다, 셀 수 없다. 자, 뭘 셀 수 있느냐? 개수나 횟수는 셀 수가 있게 되지만 뭘 셀 수 없을까? 시간이나 무게, 또 키 등등등은 셀 수가 없어. 소수를 붙일 수 있으면 셀 수 없는 사람, 즉 실수 범위에서 얘기를 하면 셀 수 없는 사람, 정수 범위에서 얘기를 하면 셀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해 달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한 번 더 하는 거야. 이건 그냥 상황을 보는 마음에 대한 얘기거든. 근데 여기에 따라 공식이 달라져서 우리가 배울 때 이제 왜 서로 다른 공식을 씁니까? 뭐 확률 구하는 방법이 왜 달라지죠? 그렇게 물어본다면 세계를 보는 그런 눈이 서로 다르고 거기에 따라 이제 종류별로 다 확률 구하는 방식이 틀리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 자, 그거 기억해 주고요. 오늘 이제 이산이라는 상황에 조금 더 집중할게. 이산, 셀 수 있음, 하나하나 조목조목 계산이 가능함. 그래서 이산인 애들은 이런 표를 그려서 확률을 구할 수가 있어요. 0이냐 상황이 3 이런 상황에서 확률을 다 구할 수가 있어요. 이산일 때는 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단다.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지. 내가 이제 x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야. 확률을 구했어? 그럼 이렇게 막대기로 확률을 구해놔도 괜찮아. 대신 2.1일 때의 확률 같은 건 없지, 그지? 이산인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해주면 무리가 없단다. 두 가지 모두 다 괜찮아. 자, 오늘 이산 중에서도 뭘 할 거냐 하면은, 일단 이산부터 할까요? 이산인 상황에서 여기다 이제 확률을 구해서 여기다가 확률을 구해 놓을 거거든, 이렇게.
저기다 확률을 구해 놓을 거거든. 알겠니? 저기다 확률을 구해 놓을 건데 괜찮았니? 근데 있잖아, 저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걸 설명할 때 여기서부터 확률을 가지고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거 설명할 때 이제 어떻게 설명하냐면, 야, 평균은 위에 이거 두 개 서로 곱하고 두 개 요 숫자와 여기 있는 숫자를 서로 곱하고 이 숫자와 이 숫자를 곱하고 이 숫자와 이 숫자를 서로 곱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더하면 평균 나와. 근데 조금 납득이 가니? 뜬금없이 갑자기 왜 저러지? 막 이런 생각이야. 근데 만약 그런 생각이 들면 있잖아, 얘기를 듣고 넘어가는 게 좋아. 무조건. 맞는 말인데. 맞는 말인가요? 그 전에 혹시 이거를 우리가 얘기했었나? x가 뭐 1점을 맞은 사람이 5명, 2점을 맞은 사람이 3명, 3점을 맞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 이걸 도수라고 불러. 사람 수를 셌으니까. 그럼 전체에 몇 사람? 합이 9사람이죠. 그럼 이게 1점을 맞은 사람이 5사람이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의 1점이 우리 한 사람당 다 1점을 들고 있는 거야. 2점을 맞은 사람이 3사람이니까 이가 3개, 3점을 맞은 사람이 한 사람 있는 거죠. 이렇게. 옛날 중학교 때 했던 거 아닌가? 그래, 바로 그거야. 기억나는데. 그럼 이게 5 곱하기 1이고 3 곱하기 2고 1 3 곱하기 3이었죠. 더해가지고 9로 나누면 평균이 나온다고 배웠었단 말이야. 왜? 평균은 다 더해서 개수만큼으로 나누는 거니까 그렇게 했었던 거지. 근데 이 행동이 있지. 지금 우리가 한 이 행동이 현재 변함없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야. 확률에서도. 확률로 바꾸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이걸 확률로 바꾸고 싶으면 9로 싹 다 나눠버려라. 그리고 확률이 되는 거다. 출현할 확률이라는 건 곧 비율이거든. 그래서 비율, 즉 확률을 써놓은 거야. 이렇게 상대도수 얘기도 하지. 이게 그게 그거야 그냥 다. 자, 그런데 방금 전에 했던 행동, 즉 얘와 얘를 곱하고 얘와 얘를 곱하고 얘와 얘를 곱해서 전체 합으로 나눠 준다. 똑같아. 이거 2개 곱하고 2개 곱하고 2개 곱해서 더해가지고 얘로 나눠 주는 거다. 그게 이제 확률의 평균을 구하는 행동이 되었지. x를 가지고 평균을 구했다 해가지고 x를 가지고 평균을 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알겠니? 확률의 평균은 이렇게 구해주면 좋겠구나. 자, 분산을 구하는 게 조금 골치가 아파요. 원래 분산은 알다시피 값에서 평균을 빼가지고 그걸 다 제곱을 해서 싹 더한 다음에 개수로 나눠 주는 게 포인트거든. 근데 여기 확률을 가지고 그걸 하다가 진짜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에 이건 아닌 것 같아 뭐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아까 방금 전에 쓴 식을 조금 이렇게 뚝딱뚝딱 계산을 하게 되면은 분산 구하는 새로운 공식 하나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 기존의 방법은 잘못된 건 없지만 너무 골치 아파져. 새로운 방법 하나가 있어요. 보세요. x를 제곱을 한다. 0번 확률, 1번 확률, 2번 확률, 3번 확률하고 x를 제곱을 해. 이렇게. 그래서 제곱을 갖다가 평균을 구해. 그걸로 평균을 제곱한 걸 빼버려. 그러면 분산이 나와. 분산을 구하는 비법이에요. 알겠느냐? 표준 편차는 루트만 씌우면 되니까 뭐 별로 할 말 없고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으냐? 한번 테스트를 좀 해보고 갈게. 자, 아까 얘기 잘했는데 뭐가 좀 필요하냐면은 잘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이산인 상황이라는 게 있었잖아. 뭐 베르누이 상황, 이항인 상황, 초기화라고 이름을 붙여 놓은 상황,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 얘네들이 이제 확률을 구하는 공식이 다 각각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확률 구하는 공식을 이름하여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불러요. 자, 이산인 상황에서 확률을 구하는 공식들을 다 싸잡아서 뭐라 부른다? 확률 질량 함수. 연속인 상황에서 확률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함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확률 밀도 함수고 이것도 확률 밀도 함수인데 이제 각각의 좀 개별적인 이름이 또 따로 있어. 그래서 그거는 수업을 하면서 하나하나 그냥 알려줄게. 그냥 확률 밀도 함수가 있구나. 지금은 그렇게 좀 알아놓으면 좋겠어. 단어가 나오면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세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뭘 보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얘기인지 좀 보여줄게. 그러니까 페이지 139의 2번에서 우리가 기호를 읽고 잘 이해하는지를 연습하는 데는 문제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뭐 문제를 풀어서 답을 맞춘다라기 보다는 문제를 풀어서 기호를 이해하고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조금 더 연습을 한다. 뭐 평소 아무것도 이런 문제를 풀지 않으면 그냥 이거를 하게 될 확률은 좀 드물거든. 여기 보면 여기 빼기 1 보이니? 빼기 1이랑 0, 1, 2, 3에다 x라고 딱 심어놨지, 그지? 저 x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랬지. 저 라지 x 파란색은 확률 변수이고, 일단 빼기 1과 0과 1과 2와 3은 뭐다? 확률 변수에 들어갈 값이다. 숫자다. 확률 x자리에 들어가게 될 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여기 들어가면 k 플러스 5분의 1, 그러니까 빼기 1은 이걸 가지고 계산하자 이거죠. 0은 얘를 가지고 계산하는 거고요. 1은 얘를 가지고 계산해서 이런 식으로 2가 들어가면 2는 여기에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는 거고, 그 다음 또 20분의 3으로 계산을 하는 거지 뭐. 그 다음에 이 확률들은 다 더하면 자연스럽게 1이란다. 확률은 모두 다 구했다면 다 더했을 때 1이 나와야 해요. K가 얼마인지는 뭐 그냥 알게 될걸? 그래서 K를 구하는데 유용하게 그런 얘기들이 쓰여져. 그 얘기야. 알겠나요? 좀 혹시 복잡하게 보이면 그렇게 좀 생각해 주길 바래. 여기서도 이것도 많이 물어봐. x가 스몰 x인데요. 3의 x분의 k 이게 무슨 뜻이죠? 막 눈이 이렇게 너무 많고 막 어디서 끊어야 되죠? 막 눈 여기서 끊을까? 네, 그런 얘기가 아니라 x가 변수가 x가 될 확률을 구해 놓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x가 스몰 x가 될 확률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괜찮나요? 이렇게 끊어 읽어주면 좋겠어.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는 저렇게 좀 생각해주면 되고 의미가 좀 중요해요.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제 한번 연습해서 잘 하나 봐야지. 근데 뭐 사실 하는 거라고는 곱해서 더하는 거밖에 없는데, 기왕 또 다시 한번 내가 하는 김에 이거를 갈게. 딸림 공식. 평균을 구했어. 분산도 구했어. 표준 편차도 구했어. 요 기호의 이름을 시그마라고 읽어요. 뭐라고 읽는다고? 시그마. 그때 x에다 뭔가를 곱하고 더했어. 그것의 평균은 있잖아. 2의 x에다가, 그러니까 여기 곱한 거 보이지? 그 바깥에다 곱해주고 더한 거를 바깥에다 더해준 거랑 답이 똑같이 나와. 라는 요 공식이 좀 유명하고, 그 다음에 v가 있을 때 A vx 그대로 일단 쓰고 a를 제곱한 걸 밖에 곱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시그마는 당연히 이거를 루트를 씌워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절대값 a 곱하기 v x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끝. 네, 요렇게 일단 나온다는 거지. 혹시 요게 좀 납득이 너무 하기 어렵다 그렇진 않니? 괜찮을까나? 그러면 일단은 뭐 너 입장에선 요걸 사용법을 익히는 걸로 조금 더 수업을 해볼게. 어떤 사람들은 증명을 좋아해서 증명을 해주면 되게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증명은 난 별로 관심 없다. 이 정도만 해도 뭐 또렷이 잘 보이는데 뭐 나는 바로 사용법으로 들어가겠다. 뭐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공부해도 좋고 언젠가는 모두 다 알게 될 테니까. 아 그리고 아까 그거만 조심해줘. 공식 하나 더 있지. 분산은 제곱을 해서 평균을 구한 다음에 평균을 제곱해서 뺀 거랑 답이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